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지난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춥지 않은 날씨에 온 비라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좀 환기시켜주는 느낌이 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살짝은 우중충했던 지난 주말에 또 미국에서부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SVB라고 하는 은행이 파산을 한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썼던 이런 표현들이 이런 경제적인 관점을 놓고 보았을 때 얼마나 비약적인 것인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두려움들도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을 없애나가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돈줄 SVB 파산,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 표현이 있고요. 총자산 2천억 달러가 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자, 몰락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SVB는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 예금을 국채 등 장기 자산에 투자하며 성장했다. 자,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신생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이 표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자, 그래서 SVB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금융권에서 벤처기업들, 즉 스타트업 기업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서 성장해온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신생기업들은 이 자산 건전성이 좋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가 불안해지고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부터 자금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기업들의 돈을 많이 빌려준 SVB 은행 같은 경우 부실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불안함을 느낀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두고 전략의 실패였다, 혹은 수익 구조의 실패였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이라고 되는 표현은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도 이 금리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려보는 게 중요할 건데, 한미 금리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너무 차이가 벌어져 버리게 되면 자본 유출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통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 될 건데, 단순히 자본 유출이 걱정되어 금리를 맞추기보다는 사실 금리의 첫 번째 목적인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가 안정을 통한 자국민 생활에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것이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한미차 금리를 따라가야 된다의 측면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기준 잡아봐야 될 건데,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한 6.4%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참 높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은 원래 목표로 하던 게 한 2%대이기 때문에 아직 한창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까지도 금리 같은 것들을 더 올려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재는 한 4.8%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한참 높게 올라가다가 지금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2%대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흐름은 비슷하지만 미국보다는 다소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최근에는 동결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혹은 이런 금리 차이를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자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결 수준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한 가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런 한미 금리 차가 더더욱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던 가운데, 오히려 이게 더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것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못버팀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말 그대로 조금 더
순위권에 있는 은행들이나 혹은 기업들이 파산해 버린다라면 미연준에서도 막연하게 금리 같은 것들을 막 대폭 상승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대로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사태만이 꼭 너무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미국이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3월 23일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또 남아있는 만큼 그 발표가 어느 정도로 될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0.25% 혹은 0.5%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꽤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포인트 잡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이후에 또 파산되는 은행이나 혹은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을까, 또 금리와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올 수 있을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혹은 내가 바라보는 아파트가 어떤 가격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축과 구축을 나누어서 판단해 보았을 때 구축의 하락 흐름이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는 영상은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구축 아파트는 특성상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하락률이 덜한 곳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될 수 있는 곳이 범사 13,000원 학군지가 아주 좋은 곳들이 있죠. 그런 곳에 한 10년쯤 되는 아파트들이 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락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은 너무 높은 고점이었다라고 한다거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평수 아파트들, 84 타입이 잘 없고 그 이상의 대형 평수 아파트들, 상징성이 아주 뛰어난 아파트들은 역시나 거래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여러 경제적 이슈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들이 사실 대부분은 막연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구를 전국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실 대구만큼 많이 떨어진 지역도 드물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생각나는 곳이 대구 아니면 인천 정도가 떠오르는 곳인데, 거래가 다 똑같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호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서울권이라든지 부산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떨어진 비율들이 그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상황들을 단순히 공식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격들이 어떻게 변동해 나갈까, 그리고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신다라면 이 막연한 두려움들을 잡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는 더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이게 시작인 만큼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에 맞추어서 항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요일이라서 하루가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 건데 오늘도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